자, 다음으로 의료 인력, 병상 부족, 심지어 방호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 인력, 기술, 장비, 시설이 있는데도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준비와 민관의 협력 체계, 즉 그걸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의료 거버넌스라고 하죠.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금 대구 경북 지역 문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어느 정도 추가되니까 몇 프로 정도가 필요합니까, 대략? 그 수치를 통해서 지금 뭐 몇 %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환자가 좀 늘어나니까. 네, 환자의 증가 속도가 지금 워낙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수준, 그리고 이러한 증가 특히 대구에서의 증가 속도는 중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증가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몇 가지 변화를 가졌습니다. 검사와 또 치료에 필요한 의료 역량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확진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중증도 평가를 거쳐서 중증의 환자부터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중한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병원에서 보다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관찰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서 유사시에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피해 최소화의 전략을 구축하고,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 자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감염병 예방은 미리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미리 준비한 매뉴얼이나 시나리오보다 예상을 뛰어넘는 겁니까? 네, 몇 가지 면에서 이 코로나19는 기존 저희가 경험했었던, 그리고 통상적으로 준비했었던 양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파 속도에 있어서입니다. 아까 중국의 예를 벗어난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대구 지역에서의 특히 확진자 증가 속도는 특정 종교 집단을 매개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만, 그 전파의 양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관님 고생하시는데 현재 준비된 그런 시나리오나 판단력, 이 속도로는 이 비상사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게 기사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만 병실 입원을 못해서 대기 중인 그런 우리 국민이 사망하고 있고, 자가격리 중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차라리 격리 치료가 가능한 그런 격리 병상이나 격리 시설로 옮겨야 됩니다만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이 준비가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하고 국민의 불안을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긴급한 의료 인력, 병실, 장비 확충을 정말 기존의 어떤 규정이나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비상사태로서의 어떤 확충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해서 강구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평소 정부가 복지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보건 분야에 소홀히 하면 탓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 제4조에는 국가의 책무로 각종 해야 할 일과 대책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걸 주저리 준비했느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잘 오지 않고 있어서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작년 11일부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12월 31일 처음 이 사태를 알았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미리 챙겨보고 11월, 12월 우리가 중국 대사관에 우리가 나가 있죠. 복지부에서도. 복지부에서는 나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챙겨보고 이런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런 관리자가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 총리실, 복지부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전문가는 전혀 없습니다. 조직, 인사, 예산 등 실권이 없는 질병관리본부장 바로 밑에 있는 상위 간부직위가 모두 전문 의료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상위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라도 보건의료 분야 제2차관제, 청와대에 보건의료정책비서관 설치를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질병관리본부를 실질적인 청단위 승격 등 이런 게 필요하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필요성이 이번에 입증이 됐습니까?
그 질병관리 분야에 대한 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또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의 강화 방안,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예. 또 하나는 메르스테덱 지난번에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고생했잖아요.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는데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의료자원 변배 전략, 국가 전염병 관리 체계 근본적인 대전환, 아까 말씀한 대로 답변한 것들 그런 게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태 수습 후에 반드시 챙기고 후속 조치를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사태 관련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살려달라, 살게 달라고 간곡한 호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금융 세제 지원 아직 거리가 멉니다. 금융 지원 신청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나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과감한 긴급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여행, 숙박업계, 택시 운전사, 고사 직전에 몰리는 계층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손님이 없어서 산악금을 못 채우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내야 된다. 이런 한숨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산악금 조정, 여러 가지 택시 운행 여건 문제, 이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이럴 때 나서야 하고 이럴 때 힘이 돼줘야 됩니다. 또 시장에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 일용직, 가정판매원들 이분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의 국민생활 불편과 고통에 대한 맞춤형 복지적 대응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거는 복지부 차관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하래 총리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적극 제기하고 이 경제적 영향 최소화 조치를 촉구해 주십시오. 예, 중대본 차원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고 또 이 문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경제 활성화 내지는 그 피해를 입은 각계의 그 국민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회 심의 시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 또 재해 대책 기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우선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네, 긴급한 부분은 우선 예비비나 재난기금 등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이후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에 대한 집행 필요성을 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